반갑습니다. 2022 수능 개념, 정치와 법 개념 요정 박민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 시간의 마지막 내용,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선생님 옆으로 넘어가서 개념 디딤 한번 정리하고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치주의라는 거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법치주의는요, 바로 앞에 시민혁명할 때 공부를 했어요. 결국에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근대 시민혁명의 성과로 법치주의의 시면이 뭐야? 시민혁명의 성과로 법치주의에 근거한 대의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민혁명 이전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교재에 약간 옆쪽에 필기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개념 리듬에. 거기에 같이 필기해 주세요. 시민혁명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국가 권력 행사는 누가 행사했을까요? 그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절대 왕정. 뭐 이를테면 국왕이 다 통치를 했겠지. 그때는 법에 의해서 무언가 통치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왕정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나쁜 표현으로는, 거친 표현으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지 마음대로 통치했을 겁니다. 이렇게 국왕이 지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인치라고 표현할 겁니다. 인치는요, 결국에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왕이 지 마음대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 지 마음대로 통치를 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될까요? 보장되지 않겠죠. 따라서 시민혁명 이후에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법치주의는 결국 뭐라고요? 법에 근거한 지배입니다. 이제부터 통치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무엇에 근거를 둬야 돼요? 국가 권력 행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가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로 법에 따른 통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법치주의가요, 발전 과정에서 그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초기의 법치주의요. 초기의 법치주의는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비유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 이전에는요, 학교의 비유를 들어볼게. 학교에 교칙이 없었어요. 학교 교칙 없이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선생님들 마음대로 그냥 막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기분 나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더 기분 나빠. 오늘은 왜 제 시간에 왔어? 그냥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제 교칙에 근거해서 하셔야 돼요. 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법치주의겠죠. 자, 이제 교칙에 근거하게 돼요. 근데 초기의 법치주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칙이면 되는 거지. 자, 우리 교칙을 만드는 데 들어간 형식적인 형식과 절차만 준수하면 되는 거지. 교칙의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교칙에 근거해서 하라며. 그 교칙만 있으면 되겠네. 그냥 형식이랑 그 교칙 만드는 절차만 잘 준수해. 그럼 그냥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교칙을 만드는 거야. 급식 시간 하자. 급식 시간에 만약에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밥을 먹는다, 막 이런 거. 급식 시간에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급식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밥을 먹는다,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사실 그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교칙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지. 겉모습만 교칙인 거지. 그 내용의 정당성은 없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요, 결국에 초기의 법치주의는요, 형식적으로만 법을 지키는 거에 강조했어요. 형식적 합법성만 강조하고요, 실질적으로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러한 초기의 법치주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법치라는 이름으로 독재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야, 교칙이면 되는 거지. 교칙 내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내 맘대로 학교 운영할 거야. 라고 하는 합법적인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현대의 법치주의는요, 여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전히 법이라는 형식과 절차는 준수합니다.
여전히 교칙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그 교칙의 내용까지도 고려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막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교칙 말고, 예를 들어 급식을 줄을 섰는데 새치기를 했다. 그러면 맨 뒤로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혹은 급식할 때 새치기를 했다.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급식실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처럼요. 따라서 법이라는 형식과 절차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법이라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통치의 실질적인 정당성, 통치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까지 고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면요. 결국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모양만 주먹밥이에요. 근데 그 안에 막 고추냉이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진정한 주먹밥이 아니겠지. 실질적 법치주의는요, 주먹밥의 모양새도 갖추고 있는데 먹어보면 맛있는 주먹밥. 그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요, 둘은 서로 일단은 긴장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의 의견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변화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법치주의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요?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의 실현,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둘은 긴장의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법치주의가 필요해요. 법치주의 없이는 인간 존중이 실현되지 못할 거예요.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즉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가 만들죠. 국민의 대표는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정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긴장의 관계이지만 보완, 협력의 관계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 대표적인 시민혁명 살펴봤었고요. 현대민주주의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회계약서도 살펴봤었고요. 법치주의 의미와 발전 과정, 특히 법치주의의 유형,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선생님이랑 기출선지를 통해서도 좀 어려운 내용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조금 내용 요소가 많았던 3강 마무리하고요. 3강의 개념 시그널 보여드립니다. 3강 개념 시그널에는 깜짝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회계약서를 배웠어요.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백지 복습 한번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제 4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